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삶의 어려움을 묻거나 세상의 이치를 물으면 그는 답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 듣고 나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고, 때로는 더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무언가 남아 있을 겁니다. 1장. 베어지지 않았던 나무. 어느 마을 언덕 위에 아주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나무였고,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 나무를 보고 자랐습니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지만 이쪽 저쪽으로 뒤틀려 있었고, 몸통은 굵었지만 울퉁불퉁하여 어디 하나 곧은 곳이 없었습니다. 껍질은 두껍고 거칠었으며 군데군데 갈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저 나무 좀 봐. 저렇게 큰데 쓸 데가 하나도 없어. 가지는 저렇게 꼬여 있고 몸통은 갈라져 있으니 저걸로 뭘 만든다는 거야. 마을에 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나무가 기둥이 되고, 어떤 나무가 판자가 되고, 어떤 나무가 가구가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끔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서서 위아래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안 돼. 가지가 저렇게 비틀어져서는 들보를 만들 수 없어. 몸통도 갈라져 있어서 판자로 쓸 수도 없고, 저렇게 큰 나무인데 참 아깝네. 그렇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언덕 위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큰 집을 짓게 되었고 좋은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다는 목수가 산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는 제자 둘을 데리고 숲을 걸으며 나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곱게 뻗은 소나무를 보면 잠시 멈춰 서서 몸통을 두드려 보고 나뭇결을 확인했습니다. 이 나무는 기둥으로 쓰면 좋겠어. 굵기도 적당하고 곱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용도를 정해가며 나무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목수 일행은 언덕 위에 그 큰 나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그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정말 크네요. 저 나무 하나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양팔을 벌려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었고, 가지는 하늘 높이 뻗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목수는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몸통을 두드려도 보고 껍질의 틈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안 돼. 쓸모가 없어. 크기만 크지 쓸 곳이 없단다. 가지를 봐.
저렇게 비틀어져서는 들보를 만들 수가 없어. 저런 나무는 베어봤자 일만 늘어나. 그냥 두는 게 낫지. 목수 일행은 그 나무를 지나쳐 다른 나무들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에 걸쳐 목수는 필요한 나무들을 골라 표시했고 나무꾼들이 와서 하나씩 베어갔습니다. 곱게 뻗었던 소나무가 톱질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굵었던 참나무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 그 큰 나무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어진 나무들은 마을로 옮겨져 목수의 손을 거쳐 다듬어졌고 새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곱게 뻗었던 소나무는 대청마루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고 굵었던 참나무는 지붕을 받치는 들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들은 모두 제 쓰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에 또 집이 지어졌고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수들은 산으로 갔고 좋은 나무를 찾아 베어 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예전에 울창하던 곳이 점점 휑해졌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 그 큰 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에서는 걷는 것만으로도 땀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다녔습니다. 먼 길을 걷던 나그네가 언덕 위에 그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나그네는 나무 아래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아이들이 언덕에 올라와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밭일을 마친 노인들이 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쐬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는 말없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와도 언제 와도 그 큰 가지를 펼치고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아무도 그 나무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쓸모없어서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쓸모없어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남아서 더 큰 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2장. 아무도 쓰지 않던 사람.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글을 잘 쓰지도 못했고 말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색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관직에 나갈 제목이 못 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 대하는 것도 서툴고 그래서 그는 마을에 그냥 남았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고 때때로 글을 베껴 쓰는 일을 하여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가고 새질 무렵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뭐. 그 무렵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고 왕은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정에서는 인재를 청거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마을마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청거되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 그들은 영광스럽게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그 사내는 청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밭을 일구고 책을 읽었습니다.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바빠졌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일하고 정책을 만들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왕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신하들은 왕의 뜻을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어떤 신하는 왕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했고, 어떤 신하는 다른 신하를 모함했습니다. 정책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큰 토목 공사를 명했습니다. 거대한 궁궐을 짓고 넓은 정원을 만들고 높은 성벽을 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면 왕의 노여움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밭을 버려두고 일터로 나가야 했고 가족과 헤어져 먼 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관직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 일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들은 왕의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양심에 괴로워했고, 어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어떤 이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끝날 무렵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파직되었고, 어떤 이는 유배되었고, 어떤 이는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총망받으며 조정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그 사내는 여전히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관직에 나가지 못한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밭을 일구고 책을 읽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그는 평온했습니다. 그가 쓸모없어서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기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3장. 잘하지 않아서 남은 기술.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백정들은 소를 잡을 때 힘을 많이 썼습니다. 칼을 휘둘러 뼈를 자르고 힘껏 밀어 고기를 떼어냈습니다.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빨리 지쳤고 칼도 금방 무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칼을 갈아야 했고 1년이면 칼을 여러 번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를 잡을 때 거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볍게 움직였고 부드럽게 밀어냈고 조용히 갈랐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고 칼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백정들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소?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일이 다 끝나 있소. 포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소의 몸을 따라갈 뿐입니다. 소의 몸에는 뼈와 뼈 사이에 틈이 있고 살과 살 사이에 결이 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찾고 그 결을 따라 칼을 움직입니다. 뼈를 자르려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칼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할 뿐입니다. 다른 백정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느리지 않소? 빨리빨리 해치워야 많이 할 수 있지 않소? 포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하려 할 뿐입니다. 실제로 포정의 칼은 거의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백정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갈 때, 토정의 칼은 1년이 지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1년에 여러 번 칼을 바꿀 때, 토정의 칼은 10년을 사용해도 멀쩡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포정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소를 잘 잡는다고 들었소. 내 앞에서 한번 해보시오. 포정은 임금 앞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칼을 꺼내 소에게 다가갔고 부드럽게 칼을 움직였습니다. 칼이 스르르 들어갔고 살이 저절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았고 애쓰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듯 움직였고 어느새 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임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소? 기술이 신묘하오. 포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닙니다. 도를 따른 것입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저도 소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잘라야 할지 몰라 힘을 많이 썼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의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자르면 좋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낄 뿐입니다.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칼을 움직입니다. 뼈를 만나면 피하고 틈을 만나면 따라가고 원래 있던 길로 갈 뿐입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깨닫는 바가 있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하겠소. 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닦아 집에 넣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기에 그의 기술은 오래 갔습니다. 힘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의 칼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기에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4장. 버려진 자리에 남은 것. 어느 마을에 오래된 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있었다고 했지만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땅은 울퉁불퉁했고 잡초가 무성했고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빈터를 지나가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땅은 쓸 수가 없어. 너무 울퉁불퉁해서 밭으로도 못 쓰고 집을 지으려면 돌을 다 치워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버려두는 게 낫지.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땅이 필요해졌을 때도 사람들은 다른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멀어도 조금 불편해도 그 빈터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자라고 여름이 오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씨앗이 날리고 겨울이 오면 눈이 쌓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땅은 숨바꼭질하기에 좋았고 돌멩이들은 집을 만드는 놀이에 딱 맞았고 잡초가 무성한 곳은 비밀 아지트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저기 가지 마라 하지 않는 곳이었기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길에서는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남의 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던 아이들에게 그곳은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풀꽃을 꺾고, 여름이 되면 잠자리를 잡고, 가을이 되면 메뚜기를 쫓았습니다.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 빈터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놀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만한 넓은 공터가 없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공터는 이미 집들이 들어차 있었고, 마을 어귀의 공터는 너무 좁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마을 북쪽에 빈터가 있지 않소? 아, 그 버려진 땅 말이오? 거기는 너무 울퉁불퉁하고 잡초도 많아서. 잡초는 배면되고 울퉁불퉁한 것은 오히려 앉기 편할 수도 있지 않소?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빈터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축제 전날, 젊은이들이 나서서 잡초를 빼고 돌멩이들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땅을 평평하게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빈터에 모였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울퉁불퉁한 땅은 사람들이 앉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 편한 자세로 기대앉을 수 있었습니다. 평평한 땅에서는 모두 똑같이 앉아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누군 비탈에 기대고, 누군 돌에 걸터 앉고, 누군 그냥 풀밭에 드러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좁은 공터에 빽빽이 모여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울퉁불퉁한 땅을 비추니 그림자가 이리저리 드리워져 신비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누워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건물들이 막고 나무들이 가렸던 하늘이 이곳에서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땅이 쓸모없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쓸모가 있었구먼. 집을 짓지 못하고 밭을 만들지 못해서 비워뒀더니 오히려 좋았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 빈터를 남겨두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워두었고 필요할 때 찾아왔고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기에, 쓸모없다고 여겨졌기에 비워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워두었기에 더 큰 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5장. 말하지 않았던 장자. 어느 날 공자가 장자를 찾아왔습니다. 공자는 많은 제자를 거느린 유명한 스승이었고 세상의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공자는 궁금했습니다. 장자를 만나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장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으신다니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무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공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나무와 물고기 이야기로 무엇을 전하려 하십니까? 사람의 도리는 말하지 않으십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와 물고기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도 배울 게 있지요. 하지만 사람은 나무나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자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따르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실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공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하게 됩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공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르침 아닙니까? 장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야 할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끌려 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짚이 흔들렸고 새가 울었습니다. 한참 뒤 공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자가 떠난 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공자께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설명하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답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헤매지 않겠습니까? 헤매는 것도 배움입니다. 스스로 찾는 것이 들은 것보다 오래 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다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야기, 가르치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장자는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무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끝에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불립니다. 무용지용. 다음 이야기는 장자의 호전몽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